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후보의 첫 독대 단독 만남이 약 4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단일화와 대선 본선 모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유권자들의 표심이겠지요.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분석실장과 함께 43일 남은 대선 지지율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직함이 하도 기셔가지고. 네네. 네. 자,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네네. 여기서 빅3의 지지율이 좀 변화가 있었나요? 빅3 같은 경우는 지금 3자구도 또는 다자구도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근혜 후보가 40% 내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제 20%에서 25% 중반대에서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대로 이게 지난 주말에 실시된 여론조사라 네네. 바로 어제 있었던 네. 이 대선 전국이 롤러코스터라고 한다면 정말 360도 회전에 들어간 그 급격한 변화, 네네. 야권 단일화 단독 제안, 이 네네. 회동 제안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것이거든요. 네. 예전과. 그래서 어제 또는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조사 결과는 주말쯤 나오는 것을 이제 봐야지 사실 될 테고요. 그 이전까지의 결과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거는 주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데요. 네네. 박근혜 후보가 좀 올랐네요. 양자구도에서 지금 박근혜 문재인 대결에서 박근혜 후보가 47.3%, 문재인 후보가 46.6%.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박근혜 후보가 소폭 오차범위 내기를 합니다만. 근데 오차범위 네. 아니라 아주 치열한 정도의 그 차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예. 강하게 의미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과거에 이제 역사인식 논란 또는 정수장학회 논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50%대예요. 좀 떨어지긴 했어도. 네네, 조사 결과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 소폭 이제 앞서는 상황들. 저것은 여론조사상의 오차범위를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 수치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조사는 800명이기 때문에 3.46%거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네네.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 7%가량 되는 것이니까 오차범위 내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도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두 양자 대결 구도에서 조금씩 올랐어요. 네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강한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것을 정수장학회라든가 과거사 논란, 이제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율에 타격을 주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범보수 유권자들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거든요. 이것이 네. 그 논란이 있을 때 이 지지층들이 일정 부분이 지지를 유보했다가, 그러니까 이탈하거나 철회한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했다가 그 상황 국면이 바뀌게 되면서 네. 다시 좀 복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 지지율을 저희가 요요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좀 탄탄한 측면이 있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단독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발표 이후에 민심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걸 아직 조사를 안 해봤지만 맞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선거를 여러 번 이렇게 봐오신 입장에서 이 정도의 어떤 구도 변화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야권 단일화 이것에 대중들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사실은 관심이 있고 나서 매력이 있으면 지지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야권 후보들에게 일정 부분 지지로 올라가거나 또는 단일화 조사에서 이제 양자 대결 구도에서 야권 후보들 지지율이 박근혜 후보와 앞서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단일화 지지율이 지금 문재인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높게 나오고 있죠. 두 명 간에 지금 이것이 이제 처음에 관심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원래 보면 두 사람의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 또는 지지도 조사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 보면 이것이 굉장히 적은 차이예요. 어떤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새누리당 지지자와 박근혜 후보 지지자가 포함된 결과라는 것이죠. 네, 그걸 배제한 결과는 아니단 말씀이죠. 예, 배제하면 문항에 따라서 네. 많이 차이가 나는데 2002년도에 했던 동일한 질문,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에 바꿔서 박근혜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 네.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질문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제 앞서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더 커진다 이런 말씀이 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네요.
약자와 소외계층을 가장 잘 대변할 빅3 후보는 누구냐? 네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까 이제 같은 한겨레 조사인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33.9%, 네. 문재인 후보가 32.5%, 박근혜 후보가 27.4% 이렇게 나왔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다소간 앞서는 상황이죠. 문재인 후보보다 높은 결과는 조금 의외인데요. 어떻습니까? 그쵸. 이것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캠페인에 있어서, 다른 두 후보는 어떤 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막연하지만 그런 감들이 유권자들한테 있을 수 있는데, 네.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 비전이 지금 대중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정책 비전이 명확하게 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강점을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측면도 문재인 후보의 이러한 질문들, 경쟁력에서 높게 나오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여론조사, 이 질문 문항이 사회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보는 후보는 누구냐? 네. 자, 역시- 여기서 뭐 안철수 후보가 1등 나온 거는 대략 이해가 제가 되는데 네. 꼴찌가 또 문재인 후보네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아까 뭐 비슷한 이제 뭐 분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도 자체에서, 그러니까 변화,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안정, 뭐 이런 주요한 이제 구도 자체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실 그 구도의 중요한 키워드를 지금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뭐 다른 조사도 이제 해봤는데요. 이제 안정과 가장 어울리는 후보 누구냐, 이런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높게 1등으로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화나 미래와 가장 어울리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 당연히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서민에 가장 어울리는 후보로 제일 1등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대선 후보들이 자기한테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와 맞는 캠페인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뜨거운 논란,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여성 대통령론. 아, 네. 여성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걸로 보느냐라는 네. 질문도 있었다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까 조사에서 51.4%가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이제 사회적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권자들이 개방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네. 실제로 박근혜 후보가 여성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실제 네. 남성보다. 네네. 그래서 여성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데, 다만 그 이면에 뭔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50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사실 박근혜 후보를 거의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네네. 매우 높게 나오는 것인데, 젊은 층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다른 야권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오히려 낮거든요. 네, 성별을 떠나서 연령대별로 낮아지면 연령 효과가 더 나타나는 네. 거죠, 세대 효과가.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후보는 여성 대통령이 실제로 효과를 얻으려면 20대, 30대, 40대 어떤 직장 여성들, 워킹맘 이런 측면에서의 공약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계신 나이든 여성분들이 지지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그래서 사실 여성에서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죠. 네. 자, 투표 시간 연장 논란도 뜨거웠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히 64.3%니까 상당히 높게 나온 오, 거죠. 맞네요. 60%가 넘어가면 네. 사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거의 이제 대중들이 어떤 상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 또 보면은 모른 무응답 비율이 이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매우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소극적인 입장인데, 과연 이제 이런 여론들이 박근혜 후보라든가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뭐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 좀 적긴 한데요. 64%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상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네. 단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4시간이 조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위한 첫 단독 회동이 이루어지는데 네. 물론 여론조사를 아직 해본 건 아니지만 어떤 효과, 어떤 파괴력이 미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주목도를 끌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후보 쪽에서 선거 캠페인이 사실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관심이 야권 단일화에 가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주도권이 민주당에서 제안을 해서 안철수 후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네. 대중들의 인식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해서 형성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또 패를 던진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의 이슈 주도권 자체도 안철수 후보가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으로 대중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민은 사실 안철수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 측이 이 상황에서 고민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단일화의 단독 회동이 있은 뒤에 또 여론조사를 할 테니까 그때 모셔서 또 이 변화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지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